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비반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9주차 청해치기공학 선행학습 동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된 철학입니다. 예, 오버된 철학은 이제 초기치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치로 넘어가기 전에 잔존 시근을 이용하여서 효과적인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덴처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치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비유해가지고 5분 전 12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버덴처의 적응점입니다. 싱크 컴플레이트 덴처의 경우 치아의 미발달 중인 경우 3번 구개 파열이나 외과적 결함이 있는 경우 4번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5번 무착 환자의 임플란트에 이용하는 경우 6번 잔존된 치아가 국소유치의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오버덴처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버덴처의 장점입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잔존 치조골의 적은 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촉감 식별이 우수합니다. 위치의 유지 및 안정성이 증가하고 총위치에 비해 절약 기능이 우수합니다. 또 신미성이 우수하고 임상 술식과 기공 과정이 우수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에 유리하고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위치를 장착한 후에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버덴처를 장착한 후에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보고 계신데요. 총위치로 사용한 경우보다 오버덴처를 사용한 경우가 치조골의 흡수가 훨씬 더 적게 된 것을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비교를 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버덴트의 단점입니다. 치태 관리와 구강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또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가까운 거리에 대한 선택에 제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수직 가까운 거리가 안에서 규격이 큰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게 좋기도 한데 수직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약간 공간이 협소할 경우는 규격이 작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4번 이제 고철물 착탈 시에 치근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주와 치근의 영향입니다. 치주와 치근의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뭐 완화병이든지 비완화병이든지 치주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기능적인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데 고려를 해야겠고요. 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대체의 치조골의 상태가 좋은 경우 그리고 잔존 치조제나 기타 지지 조직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는 비완합에 이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고요. 이제 잔존 치조골의 치주 상태는 좋지 못하나 잔존 치조제나 기타 지지 조직의 상태가 좋을 경우 완합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비슷하게 하여 잔존 치조제나 이제 치근의 영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대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어루프 페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메탈 코핑이고요.
메탈 코핑에는 롱 메탈 코핑과 미디움 메탈 코핑, 쇼트 메탈 코핑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간을 조금 살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베어르드 페이스이고, 이제 치간부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치간부에 이제 메탈 코핑을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메탈 코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또 일명 똑딱이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바를 이용하여 스플린트 효과를 얻는 바 어태치먼트, 세 번째로는 이제 자석과 자성체를 이용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타터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이 볼과 소켓 뭐 이런 것 등으로 결합해서 뭐 똑딱이 식으로 장착과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가 나눠져 있는 사진을 보이십니다. 메일 파트가 이렇게 잔존 치조제 치근 내에 삽입이 되어 있고, 가철성인 위치 부분에 피메일 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덴처의 분류입니다. 두 번째 바 어태치먼트인데요. 단일 치근에 이렇게 단일 치근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에 인접 치아의 치근에 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스플린트 효과를 얻어 유지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조제 위에 이렇게 바 부분이 있고 위치의 내부에 라이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와 라이더가 결합이 되어서 유지를 얻는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머리 파트와 세컨더리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 사진을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단일 하나의 치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바 어태치먼트와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아니 바 어태치먼트는 밑에 사진이고, 위에 거는 다 하나의 치근을 이용한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 사진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버덴처의 분류 중에 세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이렇게 구강 내 상태에 자석에 부착이 되는 자성체를 넣고 저렇게 위치 부분에 자석을 식립하여서 그 사이에 생기는 흡착력에 의해서 유지를 얻는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입니다. 먼저 지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대치를 선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대치의 발치입니다. 네, 흔들리는 도매치들을 발치하고, 세 번째로는 사용할 수 있는 지대치의 치주 치료, 그리고 네 번째가 지대치의 근관 치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임시 위치 제작을 한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지대치를 완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계 위치를 완성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오버덴처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지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악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게 어태치먼트를 선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직악한 거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악궁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삽입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어태치먼트가 식립되고 착탈하고 하는데 유지 부분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삽입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완화병을 사용할 것인지 비완화병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잔존 치조제나 기타 지지 조직의 상태가 좋고 최근에 치주 조직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는 완화분을 사용하고, 또 반대로 잔존 지대치의 치주 상태가 좋고 잔존 치조제나 기타 지지 조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비완압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대치의 선택입니다.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인 경우에는 구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스터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근의 위치에 별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직선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 3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만약에 4번, 제일 소고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설측으로 이제 무게중심점이 뒤에 있어서 그것도 다소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경우에는 역시 바 어태치먼트를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대치 선택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 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삽입로입니다. 네, 위치상 삽입로와 어태치먼트 부착이 일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삽입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 유지를 얻는 방법인데요. 네, 조지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구로 이렇게 피밀 파트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면은 저 윗부분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오므라들게 되어서 마모에 따른 유지력을 보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유지력이 너무 다소 강한 경우에는 저렇게 조금 두꺼운 그런 공구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피밀 파트가 벌어지게 되어서 유지력을 다소 조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유지를 조절을 하는 두 가지 사진을 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바어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조절하는 사진을 보이신데요. 이렇게 공구등을 이용하여서 라이더 부분을 오므려주고 조금 벌려주고 하면은 유지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달보피라고 하는 어태치먼트인데요. 이렇게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가 있는데 저것을 나중에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저 디스크 공간만큼의 공간이 완합을 할 수 있는 그저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기능을 할 때 완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파워 어태치먼트의 조인트앤 유닛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와 라이더의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밑에 것은 이제 더블바 어태치먼트, 위에 거는 라운드 바 위드 라이더 어태치먼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질리언트 타입과 리지드 타입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기능 시 발생되는 교화법을 지대치로 아니면 잔존 치료제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교화법을 어느 쪽으로 보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악공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악 모두 오버덴처, 상악에는 리지드 타입과 하악에는 레질리언트 타입 사용을 하고 상악이 자연치열, 하악이 오버덴처의 경우 레질리언트 타입과 상악 동시에 타입 사용합니다. 상악 동시에 적용은 금물입니다. 또 대합치가 초미친 경우에는 리퀴드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터드 치먼트입니다. 익스트라 코로날 타입과 프리마이 타입 그리고 세컨더리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치근내 어태치먼트인데요. 치근내 어태치먼트는 치근 내에 이렇게 치근 내에 메일 파트가 이렇게 식립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가철성 부분 유니치에 피메일 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관의 마모증이 심한 경우 치근에 직접 이용된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메탈 코핑에 메일 파트를 솔더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치근에 고정시켜 이용되어진 달보로텍스 어태치먼트입니다. 캐스팅온 테크닉으로 이용되어진 코로날
포스트입니다. 카날 포스트입니다. 달보제트 어태치먼트이고 마이크로 픽시드 어태치먼트입니다. 이렇게 피멜 파트 내에 저렇게 볼 같은 고정 장치가 있고 이게 만약에 현재 국내 장착될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 파트의 이렇게 온폭한 부분에 고정이 되게 되어 유지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조절형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보비 어태치먼트의 리질리언트 타입입니다. 이렇게 디스크 공간만큼이 추후에 이제 공간을 형성하게 되어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픽스 어태치먼트입니다. 프리머리 파트와 세컨더리 파트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태치먼트 유지력을 증강시키고 보강하는 건 사진인데요. 유지력을 보강해 줄 경우에는 저렇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날카로운 공구를 이용하여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왼쪽의 그림의 화살표 방향처럼 오므라들게 되어서 부족한 유지력을 보강해주게 되고, 만약에 다소 유지력이 과할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두꺼운 공구 등으로 벌려주게 되어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조절하는 그림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구강 내에서 직접 피멜 파트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새로운 피멜 파트를 일단 치즈골에 있는 멜 파트에 결합시킨 뒤에 일치에 있는 교체할 피멜 파트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레진을 채운 후에 이제 새로운 피멜 파트가 결합되어 있는 치근 치근에 있는 멜 파트에 이렇게 레진을 부은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자리 위치에 그 위치에 새로운 피멜 파트가 결합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멜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이렇게 순으로 가게 되는데요. 먼저 화이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사용하고 블루를 사용하고 그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메일 파트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기둥 부분이 오렌지에서 블루, 그레이로 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마모로 인하여 유지력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조금씩 굵은 걸 사용함으로써 교체해주면서 유지력을 보강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핸드피스에 결합을 하여서 가운데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조금 날카로운 공구 등으로
밑에 부분을 건드려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코어 카톡바로 이제 블록 메일을 제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일 파트를 결합시키고 그 자리에 누르게 되면은 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팅 툴로 메일 파트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입니다. 네, 일단 파워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시태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대치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위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발과한 경우 총위치로 전환이 쉽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파워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다가 총위치로 넘어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워 어태치먼트에서 적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총위치에서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각광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직 공용이 1.1mm인 경우에는 로트만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불량할 경우에는 직접 최근에 고정시켜 이용되는 달보 보텍스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치 삽입 방향과 어태치먼트의 부착 방향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치은을 가지는 두세 개의 지대치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인접했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치근을 슬리프 시켜갖고 나중에 추후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치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사용하지 않고 일단 하나 유지력을 보강하고 하나에만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9주차 충위치 20학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